지금도 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네, 요즘 가장 가슴 아픈 게 이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 막 죽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이렇게 멸종되고 뭐 이럴 가능성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더 크죠. 예를 들어서 자, 예전에 제주도 남쪽에서 잡히던 물고기가 목포쯤 잡혀요. 상관없어. 소비자 입장에서 뭐 제주도 잡던 목포에도 뭔 상관이에요. 완도 신화에서 나오던 김이 군산 태안에서 나옵니다. 소비자는 상관없어요. 대구에서 나온 사과가 자기 양구에서 나와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서 잡으면 돼요. 나무도 옮겨 심으면 돼요. 근데 문제 뭐냐면 기후가 바뀌었죠. 곤충들도 서식지를 바꿔요. 네, 올라가요. 근데 곤충들은 날아갔으니까 옮겨오는데 곤충들의 먹이 식물들은 그 속도를 쫓아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곤충과 식물 사이에 싱크로가 안 맞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식물이 딱 났을 때 곤충이 나와서 딱 수분을 시켜줘야 되고, 곤충이 났을 때 꽃집에서 자기도 뭐 먹을 게 있었는데 안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뭐 1억 천만 마리의 벌이 살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식량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량 자급도가 42%밖에 안 돼요. 곡물 자급도는 25%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문제 없죠. 지금은 어때요? 저기 반도체 팔아서 유조선 팔아서 얼마든지 사올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 아주 좋은 예가 그 중동 국가의 민주화예요. 중동 국가가 2010년에 한꺼번에 쫙 민주화가 됩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 가다피 이런 독자들 밑에 수십 년 동안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1년 동안 딱 바뀌어요? 그게 그 식량난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2해 동안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여름에 폭염이 들어요. 여름에 폭염이 드니까 밀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밀은 선선에 잘 되잖아요. 밀농사가 안 돼서 밀농토를 망쳐요. 망쳤다 해서 반타작한 게 아니에요. 딱 15% 줄어듭니다. 100 하던 걸 85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 나라는 문제가 없어. 자기네 사는 사람들은. 왜? 거기 얼마나 풍족했으니까. 근데 남는 걸 갖다가 중동 국가에 싸게 넘겨줬었는데 중동 국가에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내가 독재는 참았지만 이거 못 참겠어 하고 나라를 뒤집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1789년에 프랑스 혁명, 1918년에 러시아 혁명도 비슷해요. 뭐 그전에 앞뒤가 없었나요? 근데 식량에 문제가 생기니까 엑셀바 뒤집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태평성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쟁 끝난 지 10년 후에 태어났어요. 이 얘기 뭐냐면요. 대한민국 공무원 가운데 전쟁을 경험해본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가정이 그래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가끔가다 태극기 할아버지들이 니네가 전쟁을 알아 그러는데요. 자기네들도 몰라요. 전쟁을 알려면 어떻게 1953년에 한 10살은 됐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943년쯤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예요? 80이네요. 80. 네. 그렇죠. 훨씬 그 정도는 돼야지. 이게 뭐 좀 되는구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닥친 문제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 문제가 생기면 식량난과 물 문제가 생길 거고 정치인들은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전쟁이라고 생각할 거죠. 그래서 기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후 문제는 결국 뭐 해야 된다? 평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기후와 평화. 네. 우리가 이 기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한 번의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